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주제는 국토부의 위험한 도박이 시작됐다입니다. 자, 영상 시작 이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1월에 노영욱 국토부 장관이 1호 진단에 출연을 했습니다. 과거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여기에 출연한 적이 있었죠. 자, 여기서 나온 국토부의 위험한 도박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거의 무주택자의 희망과 다름없는 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좀 논란이 있어요. 어떤 논란이다? 고분양가 논란이 지금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비싸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의견이 1호 진단에서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야, 너무 오른 시세 60에서 80% 부담되는 사람 많다. 왜 시세가 많이 올랐지 않냐? 더 낮출 수 없겠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노영욱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분양가 수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있다. 물론 비싸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신혼부부나 젊은 층은 부담스러워한다. 그런데 반면에 이 60에서 80% 수준이 로또 분양 수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성원가나 시장 상황을 판단하되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약간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노영욱 국토부 장관의 이야기는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너무 저렴해서 과열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공급하겠다, 무주택자가 부담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겠다는 건데, 자, 주변 시세가 있잖아요. 많이 비싸잖아요. 자, 그리고 LH 조성 원가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가 책정이 됐어요. 당연히 주변 시세 대비는 20에서 40% 저렴합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배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와 LH 조성 원가는 분명히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낮추겠다는 거예요. 청약시장 과열 방지를 위한 분양가 인상 요인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분양가를 더 낮추게 되면은 청약시장 과열이 일어나서 로또 분양 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조성 원가 대비 과도한 사전청약 분양가는 임대주택 건립 비용이나 LH 부채 상환에 쓸 것이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 3기 신도시 분양가가 싸지는 않을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서 꺼낸 이야기가 바로 로또 분양이에요. 이 로또 분양이란 말 잘 아시죠? 정비사업 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일반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정부가 지금 통제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통제를 거치다 보니까 주변 시세 대비 지나치게 저렴해진 것을 보수 언론이나 경제신문들이 비꼬는 과정에서 탄생한 용어예요. 이 로또 분양이란 말 모든 언론사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통제를 한다? 허구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주변 시세 대비 낮게 분양가를 책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배가 아플까요? 시행사가 배가 아픕니다. 뭐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들이 배가 아플 거고, 건설사 비싸게 토지 받았는데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배가 아파요. 시세 못 받아도 사업 진행은 상관없습니다. 왜? 과거에 이 토지를 확보했을 때는 애초부터 과거 시세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했기 때문에 이 오른 시세 상관없이 그냥 분양 진행하면 돼요. 다만 배가 아플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정비사업에서는 또는 일부 공공택지에서는 야, 후분양 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좀 시간을 끄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솔직히 주변 시세가 비정상이지 분양가는 잘못이 없거든요. 시세가 오른 것은 자산가치 상승이지만 소득은 그만큼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유동성에 따라서 자산가치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지만 소득이 그것을 따라가서 매수자한테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금액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들이 가진 자의 입장을 대변할 때 이렇게 남들이 배합하는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이간질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로또 분양이라는 겁니다. 분양받은 사람을 마치 나쁜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여당에서도 이런 로또 분양 이야기가 꽤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만국적 로또 분양 그만, 한마디로 야, 신도시 청약 받는 사람들 다 로또 분양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예 이런 심리를 차단해버려서 임대 아파트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직접 로또 분양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국토부의 왜 위험한 도박이냐? 국토부가 아무래도
다른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 사전 청약 분양가를 보면 특징이 있거든요. 자, 보시면 인천 계양 진접지구는 3억 5천 정도에서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성남 복정지구는 7억의 분양가가 나왔어요. 거의 2배 가까운 시세가 나왔습니다. 의왕청계 전용 55제곱미터 소형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5억, 위례 같은 경우는 6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분양가를 유난히 높게 책정을 했는데 이게 주변 시세 대비 비교해도 와 그렇게 진짜 파격적으로 싸다는 이야기 생각이 안 들어요. 자, 복정 1지구 전용 59제곱미터 7억 잡아놨잖아요. 주변 시세 보면요, 지하철 한 정거장 차이에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가 10억 5천 정도가 돼요. 주변 시세의 66% 책정한 거 맞습니다. 물론 이 분양가에도 박이 터져 나갈 건데 첫 분양인 사전 청약이고요. 또 하나 공공 분양이잖아요. 게다가 포레스트와 다르게 이제 중소규모 단지입니다. 자, 대단지하고 민간 건설사하고 지은 거하고 주변에 시세 70%를 책정했다는 거죠. 절대 싸지가 않다는 겁니다. 공공 분양 치고는요. 자, 국토부가 왜 이렇게 분양가 책정했을까요? 돈독이 올라서 그럴까요? 좀 다른 입장에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양 가격과 시세 차이 확대가 장기화될 경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시세가 미쳐가지고 잠깐 올라갔는데 바로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계속해서 우상향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청약 경쟁률이 끝도 없이 치솟게 된다는 겁니다. 분양에 대한 가수요가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왜? 자, 나는 집 살 생각이 없었고 그냥 청약 통장만 하나 있었는데 야, 이거 시세와 너무 차이 나네. 시세 차이가 몇 억이네. 이거 분양 안 받으면 바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할 사람도 없는까지 너도 나도 나서서 내 집 마련에 나선다는 거죠. 한마디로 청약 경쟁률이 계속 올라간다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게 수요가 얼마까지 늘어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수도권 무주택 가구 수가 416만 가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자산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고 적은 사람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분양 가격이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수요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공급은 한정돼 있어요. 문재인 정부 지정 신규 택지 60만 호 이상 공급했지만 임대 물량 빼고 공공 자가주택 빼고 일반 분양 물량 합쳐보면 한 30만 호 초반 중반 정도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수요가 확대돼 버리면 오히려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더라. 역대급으로 공급 계획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분양가가 확실하게 낮아버리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이후에도 이렇게 많이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계속 높잖아요. 그럼 부동산 시장 과열에는 진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국토부의 전략이 눈에 보입니다. 이번 사전 청약 주변 시세 65에서 70% 수준으로 나왔어요. 자,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많은 무주택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선거도 앞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공급 대책의 분양가라는 상징성이 있는데 이렇게 높게 책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 2년 뒤에 있을 본 청약은 어느 정도 시세를 받을까요? 70에서 75%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민간 분양은 어느 정도 수준 나올까? 70에서 80%까지 봐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게 어떤 전략이냐? 자금력 있는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청약 경쟁률을 낮춰나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사전 청약도 비싸다고 했던 사람들이 야, 시세가 계속해서 분양가가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포기를 한다. 청약 경쟁률이 점점 낮추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보면은 거의 미달 수준까지 분양시장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낮아진 신도시 경쟁률이 주변 아파트 시세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주변 시세 대비 20% 이상 낮게 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바닥을 기고 있거나 오히려 미달이 났네. 야, 그러면 그 주변 시세가 잘못된 거 아니냐? 주변 시장 침체로 직결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현재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구 같은 경우는요, 분양가를 굉장히 후하게 책정해줬어요. 주변 시세와 근접한 분양가를 책정해줬습니다. 최근에 급등한 시세 기준에서 약간 저렴하게 책정하다 보니까 야, 이거 시세가 맞냐? 이렇게 시장에서 의문을 갖고 있는데 주변 시세보다 살짝 저렴하게 분양가를 책정했네? 당연히 청약 경쟁률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 금액에 누가 받아? 그러면서 미분양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저기서 미분양이 나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 대구 전체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이어졌다. 대구 부동산 시장의 시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요, 관망에 들어가게 됐더라. 한마디로 이 미분양 공포라는 건요, 그 지역 부동산 시장 자체를 쑥대밭 시킨다는 겁니다.
자, 특히 시민단체 중심으로 과거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야, 낮은 분양 가격에 부동산 가격을 폭락시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요를 넘는 공급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수요는 부족한 상태에서 분양가가 저렴하게 된다면 절대 주변 시세 가격 하락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과거에 동탄 신도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신도시 주상복합에서 그렇게 저렴하게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동탄 이 신도시 역세권 가격이 떨어졌나요? 전혀 상관없죠. 아예 다른 세상으로 취급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런 방식을 쓰지 않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분양은 가급적 빨리 받으라고 권해드립니다. 사전청약 분양가와 국토부 장관의 언급으로 정부의 분양가 정책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청약도 좋고 본청약도 좋습니다. 빨리 분양 받으시고요. 과거의 분양가가 어땠네, 이명박 정부의 분양가가 어땠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 시세 비교해서 확실하게 저렴하고 폭락에도 안심할 수 있겠다 싶으시면요, 분양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